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화질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찍고 있는 영상은 갤럭시 S8로 촬영 중인 건데, 아무래도 이 갤럭시 S8 같은 경우는 풀 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10분 촬영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10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다시 얘가 자동으로 계속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10분이 끝나면 내가 또 촬영 버튼 눌러줘야 되고, 이게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4K 60프레임 같은 경우도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해요. 아이폰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영상 촬영을 해볼까 했는데, 그거를 메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중간에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또 중간에 동영상이 끊기고,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 모드로 사용하면은 중요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그만한 디지털 촬영 기기를 사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 4K 해상도의 촬영, 그 또렷한 촬영을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되게 보니까 그게 되게 또 또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새로 사는 기기니까 최신 기능인 4K 영상 기능이 꼭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4K도 30프레임짜리가 있고 또 60프레임짜리가 있어요. 소니 기기를 처음에 이제 가격 대비 성질 보다 보니까 4K 60프레임이 아니라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나는 60프레임이 필요하구나, 60프레임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눈이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얘를 샀습니다. 후지필름 X-T3 번들 렌즈 셋이거든요. 4K 60프레임 촬영 최신 기종이라는 거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를 사게 됐어요. 지금부터 이제 얘를 뜯어볼게요. 셀렉 컨버터? 뭐 렌즈 소개하는 그런 책자가 같이 하나 들어있네요. 다시 접어놔야지. 접어놓고, 디지털 카메라 서비스 규정 워런티, 정품 등록하면은 무상 서비스가 2년이 된대요. 그리고 책자, 책자가 상당히 두꺼워요. 거의 300페이지 가까이. 그리고 설명서가 뭐 필요 있겠어? 자, 그리고 뭐 어떻게 조절을 하라는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카메라라는 걸 이제까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카메라를 써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인터넷 보니까 좋다니까 산 거예요. 바디 이쪽에 뭐지? 뭐지? 요거는 플래시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 앞에 타는 플러그, 이거는 이렇게 이제 끈이랑 같이 되는 세트인가 보네요. 카메라를 모르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렌즈. 요거 명칭 알아요. 후드, 또 바로 렌즈. 자, 이게 끝이고, 네, 뭐 내용 구성물들은 이렇습니다. 렌즈, 220V 플러그, 충전기, 후드, 스트랩, 플래시, 배터리, 같이 연결하는 끈, 바디. 요게 이제 구성품 끝이네요. 불량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나 이때가 제일 떨려. 좋아. 이게 거의 230만원입니다, 여러분. 충전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홈이 파져 있는 곳을 넣고 끼우면 되네요. 플래시는 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 저는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리뷰 같은 거 많이 보니까 얘가 이제 금방 끝나는 조루라고 금방 끝나는 녀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벤트 중이라서 정품 등록으로 하면 세로 그립을 주니까 그나마 이제 좀 충당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렌즈 후드 855 뭐 이렇게 써있고, 기대되는 렌즈. 저는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진짜 이 티끌만큼도 없기 때문에 얘가 뭐 장단점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대신에 이제 X-T3 이제 모델 같은 경우가 바디에는 손떨림 방지가 없어요. 렌즈에 광학식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연습하려고 기본 렌즈 킷을 산 거예요. 카메라를 잘 모르니까 손목 스트랩은 아니고 이제 목에 거는 거, 얘를 사용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이제 카메라랑 연결해주는 거. 그리고 드디어 이제 메인인 바디네요. 한 번에. 역시 기계는 새로 뜯었을 때가 기계 자체에 이 새고 냄새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렇게 세트가 됐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렌즈 결합해가지고 켜보는 거밖에 몰라요. 제품을 열고 이 부분이 윗부분에 가게 해서 넣고 됐고, 켜보죠. 여기 있는 온오프. 이 새거의 이 느낌. 터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메뉴에선 터치가 안 되는 건가? 한글. 뭐 스마트폰과 페어링도 돼? 일단 렌즈를 안 켰으니까 렌즈를 껴봐야겠네요. 얘를 오프하고 먼지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뭔가 찰칵 소리가 났어요. 연결이 되는 이 느낌. 이게 230만원. 셔터홈이 이러네요.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본 거고요. 처음에 이제 스펙을 보고 약간 아쉬웠던 게, 내가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는 대부분 다 나를 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찍잖아요. 소니 같은 경우는 뭐 위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옆으로 펼쳐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이 부분만 이렇게 할 수 있고, 넘어오는 건 여기 있는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까지 옆으로 펼치는 거. 내가 셀프 카메라 찍을 때는 어차피 뒤에서는 안 보여요. 혹시나 셀프 카메라나 브이로그 많이 찍으신 분들은 이게 되게 아쉬운 점이에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을 이제 드랍해봤고요. 목에 달 수 있는 요 끈도 이제 달아봤고요. 기본적으로 안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지가 않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4K를 지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고를 때 메모리 스펙 중에 요 U자 안에 꼭 3라고 써져 있는 요 메모리 카드 오른쪽에 3라고 써져 있는 4K 촬영이 유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U3 규격이 아니라 U2나 U1 규격 같은 경우는 4K를 촬영하다가 중간에 촬영이 끊긴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 U3가 달린 거를 구매하셔서 이제 끼워줘야 돼요. 이 화살표 써 있는 대로 그냥 찢어주면 돼요. T3 카메라 오른쪽으로 열면은 듀얼 메모리 슬롯을 지원해가지고 SD 카드를 2개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왼쪽에 1번 먼저 순서대로 제가 꽂을게요. 장착을 해서 이게 지금 동영상 모드인데요. 마이크 음량까지 표시가 되네요. 참고로 마이크는 이쪽에 구멍 하나, 이쪽에 구멍 하나.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등이 표시가 되네요. 잡는 이 느낌이 되게 좋네요. 카메라를 쥐뿔도 모르지만요. 추가로 구매한 게 청소 세트랑 UV 필터. UV 필터는 이쪽에 이렇게 58이라고 써있는 이 규격과 맞춰가지고 구매하면 된다고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장착이 됐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고가의 카메라를 제가 사게 될 줄은 상상 못했어요.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오면서 이제 느꼈던 게, 어차피 기왕에 살 거라면은 웬만큼 좋은 거를 사놔야 기변 욕심이 안 온다, 이제 그거를 이미 다 몸소 느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웬만큼 중급 기종 이상은 사야지 내가 더 이상 기변 욕심이 안 오겠다 싶어가지고 X40 T3 이 모델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한 것들은 다 풀 장착해봤어요. 이거는 스테레오 지향성 마이크인데 중국製이긴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시켜봤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저는 이제 카메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화질이 어떻다, 뭐 색감이 어떻다, 뭐 기능이 어떻다,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유튜브 다른 채널만 봐도 되게 쉽게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볼 거는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잘 되는가, 이제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번엔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테스트용으로 쓸 거는 구글에서 나온 넥서스 6, 넥서스 6 스마트폰이고요. 켜주고 메뉴 버튼 들어가서 접속 설정에 들어가면은 그 블루투스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 설정 들어간 다음에 페어링 등록 들어가면은 후지필름 카메라 리모트 앱 활성화 후 페어링 등록 실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그냥 후지필름 카메라로 저는 검색하니까 이쪽에 바로 후지필름 카메라 리모트라고 나오더라고요. 얘를 설치해줘요. 동의, 열기. 자, 이렇게 뜨면은 이거 뭐 연결하기랑 페어링 등록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바로 페어링 등록을 누르면 돼요. 페어링 등록 나오면은 XT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확인 누르고, 이것도 그냥 결정 누르고. 자, 그러면 이쪽에 넥서스 6랑 연결이 됐다고 나오죠. 여기 이제 큰 창이 4개 나와 있어요. 원격 제어를 들어가 주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OK. 연결하시겠습니까? 나오면 OK. 자, 누르면은 얘가 지금 보는 화면이 이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물론 썩 부드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대략 한 2초에 한 번, 3초에 한 번 끊기긴 하는데, 내가 이제 얘랑 많이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뷰가 나오고 있는지 그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게, 그렇게는 표시가 됩니다. 약간 한 박자 느려요. 얘가 제가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약간 끊기는 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동작이 가능해요. 그냥 이 보통 상태에서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얘가 바로 촬영이 됩니다. 어떤 사진이 찍혔는지 보고 싶으면은 이 초록색 마크 얘를 누르면은
이 방금 전에 찍은 사진 이걸 가져오기 누르면은 예,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무선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가보면은 예, 방금 전에 이렇게 찍은 사진이 얘한테도 이렇게 넘어왔어요. 무선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밀면은 예, 동영상 모드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누르면은 이 동영상 촬영을 해요. 얘가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정지시키면은 동영상 촬영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은 네, 여기서도 방금 전에 찍은 동영상이 보이죠. 그래서 가져오기로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뒤로 나가서 원격 제어에서 나오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제 이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껐다 켜줘야 되는 게 약간 불편해요. 이제 카메라를 켜면 얘랑 또 자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대략 한 10초 정도 기다려야 돼요. 사진 가져오기는 사진 가져오기 누르면은 또 여기서 한번 연결하시겠습니까 나오면 또 한번 눌러줘야 되고요. 할 때마다. 어플이 아직까지는 되게 불안정해요. 그리고 이제 이 원격 릴리즈라고 써있는 거는 원격 제어에서 화면만 안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원격 제어 누르면은 한번 누르면은 네, 사진을 찍습니다. 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어플을 실행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이 큰 버튼들, 요게 이제 4가지가 주요 기능인데요. 어제 카메라 탐색은 크게 필요가 없고 이제 원격 제어, 사진 가져오기, 원격 릴리즈 요 3가지에 대해서 봐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알지만 카메라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이제 지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자세한 기능 같은 거 뭐 화각 뭐 아니면 뭐 어떤 자세한 잡다한 기능, 장단점 그런 건 아무것도 몰라요. 장단점을 알려면 최소한 이전에 나왔던 기기들을 다 사용해 봤어야 되잖아요. 저는 카메라에 대한 지식 같은 경우는 이전 기기 뭐 이후 기기를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로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만 찍어 봤고요. 개봉기랑 간단 사용기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제가 이걸 익숙해져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얘 기능과 장단점이 이제 제가 확실히 몸에 익혀지면은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가지고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안 켜지는데? 연결 안 되는 것 같은데? 동영상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지? 뭐야? S? CF? ACFG? 기능을 알아야 쓰지.